넓은 들판에서 쿵쿵 뛰어노는 코끼리, 바다에서 첨벙첨벙 헤엄치는 돌고래,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독수리까지 우리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물 친구들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동물박사 전혜성이 들려주는 동물 대백과, 지금부터 신비하고 재미있는 동물의 왕국으로 떠나볼까요? 평화로운 마을 근처에 오사자가 찬다. 고요한 저 마을 근처에 오사자가 찬다. 겨울 동안 조용하던 숲과 들판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면 풀잎 사이에서 작은 움직임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죠.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작은 생명, 곤충 친구들인데요. 꽃 주변을 맴도는 벌, 밤마다 윙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는 모기, 그리고 꽃 사이를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나비까지 봄이 되면 곤충 친구들도 하나둘 활동을 시작하죠. 우리 주변에 있지만 잘은 몰랐던 곤충들의 특징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동물 박사 전혜성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동물 친구들을 사랑하는 어린이 탐험대 여러분, 반가워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봄이 되면 왜 곤충들이 갑자기 많이 보이는 걸까요? 예, 곤충들은 대부분 추운 겨울 동안 잠을 자거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줄이고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봄이 되면 다시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아하, 그래서 봄이 되면 들판이 더 시끌시끌해지는 거군요. 예, 맞아요. 작지만 더욱 놀라운 능력을 가진 곤충들이 자연을 활기차고 힘차게 만들어줘요.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곤충 친구는 누구일까요? 바로 윙 날아다니며 무섭게 움직이는 말벌입니다. 소리만 들어도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알고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다고 하죠. 예, 맞아요. 지금부터 무서운 말벌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비켜라 모두 비켜라 말벌들이 나가신다 윙윙윙 모두 비켜라 말벌들이 나가신다 커다란 몸통 당당한 소리 아무도 우릴 막지 못하지 비켜라 모두 비켜라 말벌들이 나가신다 윙윙윙 모두 비켜라 말벌들이 나가신다 비켜라 모두 비켜라 말벌들이 나가신다 윙윙윙 모두 비켜라 말벌들이 나가신다 커다란 몸통 당당한 소리 아무도 우릴 막지 못하지 비켜라 모두 비켜라 말벌들이 나가신다 윙윙윙 모두 비켜라 말벌들이 나가신다 박사님, 봄이 되면 꽃 주변에서 웽웽 하고 날아다니는 곤충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 중에 몸집이 크고 조금 무서워 보이는 벌도 있던데 혹시 말벌인가요? 예, 맞아요. 그 무서운 벌이 바로 윙 하고 우는 말벌입니다. 말벌은 벌들 중에서도 몸이 크고 힘이 센 곤충이에요. 말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탐험대 친구들이 알아두면 좋은 대표적 말벌 4마리를 소개해 줄게요. 우와, 어떤 말벌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가장 힘센 장수말벌입니다. 장수말벌은 이름처럼 말벌 가운데에서도 가장 크고 힘이 센 말벌이에요. 얼마나 큰데요? 크게 자라면 한 5cm가량만 한 5cm 정도 자랍니다. 주로 산속 나무나 썩은 나무의 근처에 집을 짓고 사는 곤충이에요. 정말 크네요. 내 손가락만 하다니. 그럼 장수말벌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나비애벌레나 사마귀, 귀뚜라미, 방아깨비 같은 것도 먹고 나무수익이나 꽃꿀, 과일즙도 먹어요. 나도 과일즙 되게 좋아하는데 나랑 취향이 비슷한가 보네. 박사님, 그러면 그 다음 말벌은 누구인가요? 다음 말벌은 작은 존말벌입니다. 장수말벌보다 체내가 조금 작은 말벌이에요. 존말벌은 어디에서 살까요? 예, 존말벌은 참나무가 많은 산이나 집 처마 밑에 집을 짓기도 하는 곤충이에요. 가끔 집 처마 밑에 둥근 벌집이 보이던데 그게 그러면 존말벌 집일 수도 있겠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벌집을 보면 가까이 가지 않고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말벌도 있나요? 네, 바로
온몸에 털이 나 있는 털보 말벌도 있어요. 아니, 털보 말벌이요? 이름이 되게 웃긴데요. 웃긴 건 아니에요. 털보 말벌은 몸에 노란 털이 사람처럼 북슬북슬 나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주로 마을 주변이나 숲 가장자리에서 볼 수 있는 벌이에요. 아, 그래서 털보 말벌이군요. 그러면 마지막 말벌도 알려주세요. 마지막 말벌은 그냥 말벌이라고 불리는 종류입니다. 이 말벌 친구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한마디로 4월에서 10월에 많이 볼 수 있는 말벌들입니다. 말벌은 뭘 먹고 사나요? 예, 말벌들은 곤충 애벌레도 잡아먹고 꿀물, 과일도 잡아먹죠. 그래서 자연에서는 해충을 잡아먹는 역할도 하고 있답니다. 아하, 박사님, 오늘 알려주실 말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말벌의 비밀은 말벌은 꿀벌보다 몸이 크고 힘도 세고 사나워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독침이 있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보면서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벌을 보면 슬쩍 조용히 멀리 떨어지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자연 속 곤충들은 멀리서 관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말벌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요. 숲속 큰 나무 위에는 말벌들이 사는 집이 있대요. 말벌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살아간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여왕벌이 있다고 합니다. 여왕벌은 알을 낳아서 말벌 가족을 늘리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한대요. 그래서 말벌 병사들은 늘 주변을 살피면서 여왕벌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마치 숲속을 지키는 작은 경비대처럼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숲에 사람이 한 명 들어왔지 뭐예요? 그 사람은 나무를 이렇게 높이 올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말벌집이 있네. 사람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자 말벌집 안이 살짝 술렁였대요. 나뭇잎 사이에서 말벌 몇 마리가 고개를 빼꼼하고 내밀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어. 조심해야겠어. 말벌들은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 마리가 함께 날면서 주변을 이렇게 저렇게 살핀다고 합니다. 마치 한 팀이 된 것처럼 말이죠. 잠시 후 몇 마리의 말벌이 먼저 날아올라서 사람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대요. 말벌 날개 소리가 숲속에 크게 울려 퍼졌대요. 말벌의 날갯짓 소리가 마치 작은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들렸대요. 그 소리를 듣고 놀란 사람은 걸음을 멈췄지 뭐예요. 말벌이 있는 걸 알아차렸대요. 말벌집이 있구나.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사람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말벌들도 사람에게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았고요. 그저 나무 주변을 날면서 집을 지키고 있었죠. 잠시 후 숲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바람이 나뭇잎을 살짝 흔들고 말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리고 말벌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도 말발발 이상 없음. 숲속에서는 이렇게 서로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간대요. 말벌도 사람도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죠?
아이쿠, 궁금하다고 벌집을 건드렸다간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말벌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집을 지키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죠. 말벌들은 혼자 움직이기보다 여러 마리가 함께 주변을 살피며 자기 집을 지킨다고 해요. 맞아요, 박사님. 그리고 말벌집에는 여왕벌이 있어서 다른 말벌들이 그 주변을 지키면서 함께 살아간다고 했죠. 숲속에서도 이렇게 서로 역할을 나누고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신기해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었죠. 사람이 말벌집을 발견했을 때 가까이 가지 않고 최대한 조용히 물러난다는 점이에요. 자연 속 동물들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한 거예요. 네, 맞아요. 숲에는 말벌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이 자신만의 공간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우리가 자연을 만날 때는 그들의 집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박사님, 침이 있는 곤충이 말벌 말고도 또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곤충이 있는데요. 몸은 작지만 역시 말벌처럼 침으로 뾰족한 입으로 콕 찌르는 곤충이 하나 더 있어요. 여름밤이면 엥 하는 소리로 우리를 귀찮게 하는 곤충이죠? 네, 우는 곤충은 바로 모기예요. 이번에는 말벌보다 훨씬 작지만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곤충이죠? 모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윙윙 시끄러운 소리 윙윙 귓가에 들리네 윙윙 뜨거운 여름밤에 윙윙 나를 괴롭히네. 조그만한 몸으로 여기 저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뿌려 스프레이 도망가도 소용없어. 잡아 얄미운 모기 두 번 다시 내 옆으로 오지 마. 윙윙 시끄러운 소리 윙윙 귓가에 들리네. 윙윙 뜨거운 여름밤에 윙윙 나를 괴롭히네. 조그만한 몸으로 여기 저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뿌려 스프레이 도망가도 소용없어. 잡아 얄미운 모기 두 번 다시 내 옆으로 오지 마. 뿌려 스프레이 도망가도 소용없어. 잡아 얄미운 모기 두 번 다시 내 옆으로 오지 마. 엥 하고 날아다니는 바로 너무너무 귀찮은 모기. 모기도 말벌처럼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고 하죠. 네, 엥 하는 모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흰줄숲 모기라는 모기가 있는데요. 몸 색깔이 검은색이고 흰줄이 있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주로 숲이 있는 근처나 사람이 많은 공원처럼 풀이 많고 습한 곳에서 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산이나 공원에 가면 꼭 긴팔을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집 주변에서 만나는 모기도 따로 종류가 있을까요? 그럼요, 있죠. 바로 빨간집 모기라는 모기인데요. 논이나 밭, 무릉덩이 같은 곳에서 많이 살고 있고 밤에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산이나 습지에서도 모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사는 모기는 어떤 모기일까요? 오, 좋은 질문이네요. 얼룩날개라는 모기가 있는데요. 이 모기는 날개에 흑백색 무늬가 있고 주로 산간 지역이나 습지, 산에서 살아가는 곤충이에요.
아니, 그런데 가끔 건물 안이나 지하에서도 모기가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모기도 따로 있는 거예요? 좋은 말씀입니다. 지하집 모기는 모기가 있어요. 이 모기는 건물 지하나 보일러실, 난방실처럼 물이 있고 따뜻한 곳에 살게 돼서 겨울에도 발견되기도 해요. 그렇구나. 모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박사님, 그런데 모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좀 싫어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콕콕 찔러 다니는 걸까요? 예, 그것은 모기 암컷이 알을 낳기 위해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가축이나 우리 같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요. 반대로 수컷 모기들은 피를 먹지 않고 꽃꿀, 이슬, 과일, 꿀을 먹으며 살아가요. 알을 낳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맴도는 거였군요. 그런데 모기에 물리면 왜 이렇게 긁적긁적 가려운 걸까요? 예, 모기 물렸을 때 가려운 건 모기가 피부를 찌르면서 피를 먹을 때 침을 넣는데 이 침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퉁퉁 붓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기에게 물리면 피부가 가렵고 빨갛게 되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간지러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니, 물속에서 꼬물꼬물 움직이는 장구벌레는 뭐예요? 그건 바로 모기의 아기, 즉 모기 유축입니다. 장구벌레는 물속에서 오랜 시간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 애벌레, 번데기를 거쳐 완전 날아다니는 모기로 변신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모기도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네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귀찮게 하는 모기 도대체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아주 오래전 깊은 숲속에는 커다란 괴물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 괴물은 밤이 되면 숲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동물들을 와! 하고 놀라게 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숲을 지키던 한 사냥꾼이 괴물을 발견했지 뭐예요? 이 숲을 지키려면 저 괴물을 막아야겠어. 사냥꾼은 활을 들어서 괴물을 향해 화살을 쏘았대요. 화살은 괴물에게 명중했고 괴물은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결국 괴물은 사라지고 작은 재만 남게 되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대요. 바람이 부니까 그 재가 공중으로 흩어지더니 작은 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긴 어디야? 재가 점점 작아지더니 아주 작은 날개를 가진 곤충으로 변했던 거예요. 나는 이제 날 수 있어. 피를 먹어야지. 그 작은 곤충, 그러니까 모기는 숲과 물가를 날아다니기 시작했대요. 밤이 되면 모기는 엥 하는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 곁을 맴돌기도 했죠. 나는 피를 빨아먹는 모기야. 그때부터 날이 따뜻해지면 숲과 마을 곳곳에서 작은 날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니, 모기가 되어서도 사람들을 놀래키는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니?
나는 무서운 모기 모기 나는 무서운 모기 맛있는 비를 찾아 쪽쪽 빨 거야 쪽쪽쪽 웽웽웽웽 무서운 모기 웽웽웽웽 무서운 모기 웽웽웽웽 무서운 모기 무서운 모기 나는 무서운 모기 모기 나는 무서운 모기 맛있는 비를 찾아 쪽쪽 빨 거야 쪽쪽쪽 웽웽웽웽 무서운 모기 웽웽웽웽 무서운 모기 웽웽웽웽 무서운 모기 무서운 모기 우리는 무서운 모기 모기 우리는 무서운 모기 맛있는 음식을 찾아요 우리 한번 빨아먹게 해줘 웽웽웽웽 무서운 모기 웽웽웽웽 무서운 모기 웽웽웽웽 물리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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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는 옛날 사람들이 모기가 어디서 왔는지 상상하면서 만든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해요. 우리가 귀찮아하는 모기가 사실은 거대한 괴물이었다고 생각하니 조금 소름이 돋는데요. 자연 속 작은 곤충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특징과 이야기가 많이 숨어 있죠. 네, 맞아요, 박사님. 다음에는 또 어떤 곤충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되는데요. 기대되죠? 봄이 되면 꽃이 피어나고 그 주변을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곤충이 있어요. 아, 알 것 같아요. 정답은 바로 나비죠? 네, 맞습니다. 바로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나비입니다. 나비는 화려한 날개를 가지고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며 꿀을 먹는 곤충이에요. 공원이나 정원에 가면 나비가 꽃 위에 살짝 앉아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비는 꽃의 꿀을 먹고 살고 꽃가루를 옮겨주는 역할도 하는 곤충이에요. 그냥 예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제법 자연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따뜻한 봄이 되면 우리 곁에 날아오는 곤충, 예쁜 나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얀 노란 나 하얀 노란 나비가 나 불러
박사님, 저는 들판에 가면 나비가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걸 보면 꼭 따라가 보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어디로 갈까? 그런데 나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예, 그럼요. 나비는 색깔도 모양도 아주 다양한 재미있는 곤충이에요. 먼저 호랑나비라는 나비가 있어요. 호랑나비요? 혹시 호랑이처럼 무서운 건 아니죠? 무서운 건 아니지만 호랑나비는 이름이 재밌어요. 나에게 무시무시한 호랑이 같은 줄무늬 같은 무늬가 있어서 그렇게 불려요. 그리고 애벌레는 무서운 적이 나타나 위험을 느끼면 냄새가 나는 작은 뿔을 내밀어 냄새를 풍겨 자신을 지키기도 한답니다. 오, 뿔을 내민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요. 또 노시나비라는 나비도 있어요. 이 나비의 날개는 반투명해서 햇빛을 받으면 날개가 살짝 비쳐 보여요. 마치 우리가 여름에 입는 모시옷처럼 보인다고 해서 모시나비라는 이름이 붙었죠. 우와, 햇빛에 비치면 더 예쁘겠는데요? 예, 맞아요. 그리고 제비나비도 있어요. 날개 모양이 긴 제비의 꼬리처럼 길게 생겨서 제비나비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들꽃과 연꽃 사이를 날아다니며 꽃꿀을 먹고 살아요. 우와, 맛있겠다. 박사님, 어제 본 꽃 위에 앉아있던 나비가 그렇다면 바로 제비나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또 하나 재미있는 나비는 커다란 나비, 대왕나비입니다. 이름처럼 호랑나비나 제비나비보다 좀 더 크고 여름이 되면 산에서 볼 수 있어요. 대왕나비라니, 나비들 중에 왕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게 생각해도 좋네요. 그리고 나비는 꽃에서 꿀을 먹으면서 꽃가루를 다른 꽃으로 옮겨주고 씨도 퍼주는 중요한 일하는 곤충이에요. 아, 그래서 꽃밭에 나비가 많으면 더 아름답고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에 나비를 만나게 되면 어떤 나비일까? 하고 한번 자세히 살펴본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숲속에 초록잎이 가득한 나무 위에 작은 애벌레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알에서 막 나온 애벌레는 배가 너무 고파서 꽃 위로 영차 올라갔어요. 와, 여기 꽃이 있네. 꽃차, 꽃들아, 나 여기 있어도 돼? 미안하지만 다른 곳으로 좀 가줄래? 나는 예쁜 나비들이 오는 게 더 좋단 말이야. 그렇구나. 나는 아직 나비가 아니라서 안 되네. 애벌레는 힘없이 잎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느릿 달팽이가 지나갔어요. 달팽이야, 나랑 같이 놀래? 나는 바빠서 말이야. 다음에 놀자. 느릿. 하나도 안 바빠 보이는데. 알겠어. 그때 갑자기 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짹짹. 맛있어 보이는 애벌레가 있네. 큰일 났다. 깜짝 놀란 애벌레는 얼른 나뭇잎 뒤로 몸을 숨겼어요. 응? 어디 갔지? 분명 여기 있었는데. 에휴, 못 찾겠다. 다른 데 가야겠다. 위험이 지나가자 애벌레는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어휴, 오늘은 너무 힘든 하루였어. 조금 쉬어야겠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애벌레는 잠을 자는 동안 번데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죠. 애벌레가 꿈틀꿈틀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깨어날 시간인가 봐. 아니, 번데기에서 나온 건 애벌레가 아니라 바로 너무나 아름다운 나비였던 거예요. 어머, 예쁜 나비님이 오셨네요. 여기 와서 같이 놀아요. 정말요? 제가 가까이 가도 되나요? 그럼요. 향기도 맡고 달콤한 꿀도 마음껏 드세요. 이제 나도 꽃들과 친구가 되었네. 처음에 작고 조그맣던 애벌레는 시간이 지나 번데기가 되고 결국 아름다운 나비로 자라난 것이었어요. 바닥발랑, 나도 이제 멋지게 바람을 타고 날아야지. 발랑. 얘들아, 이리 와봐. 왜 그래? 여기 나비들이 패션쇼를 하고 있어. 우와. 빨강 나비 나풀나풀 날아 나비들 틈에서 날개 자랑해요. 사과와 체리 토마토를 닮은 내 날개는 빨간색이죠. 분홍분홍 나비 나풀나풀 날아 나비들 틈에서 날개 자랑해요. 복숭아 벚꽃 플라밍고 닮은 내 날개는 분홍색이죠. 노랑 나비 나풀나풀 날아 나비들 틈에서 날개 자랑해요. 병아리 레몬 바나나를 닮은 내 날개는 노란색이죠. 초록초록 나비 나풀나풀 날아 나비들 틈에서 날개 자랑해요. 개구리 매실 잎사귀를 닮은 내 날개는 초록색이죠. 파랑 나비 나풀나풀 날아 나비들 틈에서 날개 자랑해요. 화창한 하늘 푸른 바다 닮은 내 날개는 파란색이죠. 오색 빛깔 나비들 알록달록 참 멋져 무지개 닮은 색 날개 자랑해요. 멋있어요. 나비가 나풀나풀 날아다니는 모습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봄이 왔다는 신호이니까요. 저는 봄하면 나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박사님, 그런데 애벌레가 어떻게 갑자기 날개가 생겼을까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애벌레는 먼저 풀잎을 먹으면서 허물을 벗고 점점 커져요. 그 다음 번데기가 되어 잠깐 쉬면서 몸 안에서 변신을 해요. 그리고 며칠 뒤 번데기를 벗고 나비가 되어 날개를 펼 수 있고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하는 것을 바로 탈바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와, 역시 그 아름다운 나비가 그냥 될 수 있는 건 아니었네요. 예, 맞아요. 숲속에서 작은 애벌레를 보면 언젠가 날아다닐 수 있는 예쁜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면 재미있겠죠? 그런데 들판에는 나비도 있지만 풀숲 사이로 나비를 사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보는 무서운 곤충 사냥꾼도 숨어 있답니다. 혹시 날카로운 앞다리의 소유자 사마귀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마귀는 앞다리를 젓고 있는 모습이
청소처럼 특징인데요. 사실 그 자세는 먹이를 잡기 위해 준비하는 사냥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아마 풀숲 곤충 세계의 최강자는 사마귀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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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나가신다 비켜 비켜 우뚝 솟은 거대한 뿔 덤벼 갑옷처럼 단단해 강력한 박치기 공격 천하장사 힘이 센 장수풍뎅이 누가 이길까 과연 이겨라 천하장사 힘이 센 장수풍뎅이 누가 이길까 과연 이겨라 천하무적 사냥꾼 사마귀가 나가신다 비켜 날카로운 눈빛으로 덤벼 날쌘 다리 공격 날렵한 왕펀치 공격 천하무적 사냥꾼 사마귀 오 드디어 만났군 덩치만 큰 녀석 그 가냘픈 다리로 날 상대하겠다고? 누가 이길까 과연 이겨라 누가 이길까 과연 이겨라 저 뾰족한 덕심 장수말벌이 나타났다 우리 힘을 합쳐 장수말벌을 쫓아내자 이야 사마귀는 움직이거나 날아다니는 곤충을 기다렸다가 아주 재빠르게 앞다리로 덮쳐서 잡아먹는 무서운 곤충 사냥꾼이에요. 개구리, 벼마뱀, 뱀, 벌새 같은 동물도 먹지만 파리나 모기, 나비, 나방, 메뚜기, 방아깨비 같은 곤충들도 사마귀 먹이가 될 수 있답니다. 박사님, 저는 사마귀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생겼는지 가까이서 본 적이 없는데요. 사마귀는 정확히 어떻게 생겼나요? 네, 사마귀의 특징으로는 머리가 뾰족한 세모 모양이고 겹눈이 아주 커요. 몸통은 막대기처럼 길쭉하고 앞다리는 무서운 낫처럼 굽어 있어서 먹이를 잡기 위해 아주 좋게 생겼죠. 아, 그래서 곤충을 잡을 때 그 앞다리를 번쩍 들어서 올리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사마귀의 앞다리에는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는 집게처럼 생겨서 곤충을 단단히 잡고 놓지 않아요. 또한 사마귀의 머리는 180도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서 자유롭게 돌릴 수 있는 곤충이기 때문에 앞쪽과 뒤쪽 주변에 잘 볼 수 있어요. 갑자기 고개를 들려서 저를 쳐다보면 너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사마귀도 종류에 따라서 크기가 다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왕사마귀라는 사마귀가 있어요. 이름처럼 사마귀 가운데 몸집이 큰 편인데요. 몸 길이 약 9에서 10cm 정도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색깔은 초록색, 갈색형으로 나타나며 풀잎이나 나뭇잎, 나뭇가지 사이에서 잘 보지 않고 숨어 있다가 곤충이나 개구리, 도마뱀을 잡아먹죠. 우와, 상황에 따라 변신도 한다니 정말 마술사 같은 사마귀인데요. 또 다른 사마귀도 있나요? 네, 우리가 풀숲, 잔디, 공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마귀도 있어요. 이 사마귀는 왕사마귀보다 조금 작지만 역시나 긴 몸과 큰 겹눈, 더듬이와 꼬리를 가지고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풀숲이나 위장 색깔로 숨어 있다가 작은 곤충이 지나가면 덮쳐서 잡아먹죠. 사마귀는 또 어떤 먹이를 먹나요? 사마귀는 작은 곤충이나 대형 곤충을 먹는 육식곤충입니다. 주요 먹이는 파리, 모기, 나방, 메뚜기, 방아깨비, 매미, 벌, 바퀴벌레 같은 곤충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마귀를 곤충의 사냥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 넓적배 사마귀라는 사마귀도 있어요. 이 사마귀의 이름은 이름처럼 몸이 통통하고 살찌고 짧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나무나 공원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서식 파괴와 무분별 포획으로 멸종하고 있어서 우리가 보호받아야 하는 곤충입니다. 사마귀도 보호받는 종류가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몸집이 아주 작은 좀사마귀도 있어요. 이 사마귀는 3cm에서 6cm 정도 크기가 작은 곤충으로 들판이나 산 주변에서 살아가며 파리, 나비, 모기 같은 아주 작은 곤충들을 먹고 살아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풀숲을 자세히 보면 사마귀가 색깔을 바꾼 채로 숨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마귀는 몸 색깔이 풀, 나뭇가지, 나뭇잎과 비슷해서 보이진 않지만 자세히 보면 조용히 곤충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휴, 이번 봄에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사마귀를 항상 조심하고 있어야겠는데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어느 날, 초록빛 풀숲 사이에 사마귀 한 마리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사마귀는 앞다리를 모으고 가만히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답니다. 쉿! 조용히 해! 풀숲에서 언제 곤충이 지나갈지 모르거든. 흘랑흘랑 오늘은 꽃향기가 정말 좋네.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기분이 좋아. 나비가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동안 사마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폴짝 폴짝, 나 메뚜기는 들판에서 뛰어다니는 게 제일 좋아. 풀숲에서 이렇게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 그래야 곤충들이 이 사마귀가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야. 사마귀는 몸 색깔이 풀과 비슷해서 풀숲 속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곤충이래요. 그래서 다른 곤충들이 가까이 와도 잘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저기 풀잎이 움직였나? 아니야, 그냥 바람 때문일 거야. 하지만 사실 그 풀잎처럼 보였던 것은 정말 사마귀였던 거죠. 풀숲에서 살아가려면 조용히 기다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지. 사마귀는 이렇게 풀숲에서 곤충들을 잡으며 살아가는 들판의 사냥꾼이래요. 다음에 풀숲을 지나갈 때는 한번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세요. 혹시 알아요? 사마귀가 여러분을 먼저 발견하고 쉿! 하고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사마귀 등장했다. 날카로운 앞다리, 나뭇잎에 앉아서 먹잇감을 노리네. 사마귀 등장했다. 날카로운 앞다리, 나뭇잎에 앉아서 먹잇감을 노리네. 사마귀는 몸 색깔이 풀이나 나뭇잎과 비슷해서 가만히 있으면 정말 풀잎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곤충들이 가까이 와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마귀가 풀숲 속에서 숨바꼭질을 아주 잘하는 곤충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마귀는 대기하는 것도 아주 잘해요. 오랫동안 가만히 있다가 먹이가 가까이 오면 아주 빠른 속도로 덮쳐서 앞다리를 움직여 곤충을 잡아먹죠.
우와, 빠르기까지 한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래서 사마귀를 풀숲의 사냥꾼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사마귀도 자연 속에서는 도마뱀, 거미, 개미, 개구리나 두꺼비 같은 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마귀 역시 주변을 잘 살피며 살아가야 하는 곤충이죠. 아하, 자연 속에서는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군요. 자, 오늘은 나비와 사마귀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곤충 퀴즈로 확인해 볼까요? 먼저 문제부터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특징을 잘 듣고 맞춰보세요. 몸 길이가 약 5cm 정도로 말벌 가운데에서도 몸집이 큰 편입니다. 산림 지역이나 나무 뿌리 근처, 빈 나무 속에 집을 만들고 살기도 합니다. 또 날아다닐 때 나는 소리가 드론이나 자동차 엔진 소리처럼 웅 하고 크게 들리기도 한데요. 이 곤충은 강한 독침을 가지고 있어서 위험할 수 있는 말벌인데요. 이 곤충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집 주변 논이나 웅덩이에 많이 살고 주로 밤에 활동하는 모기가 있어요. 이 모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흰줄숲 모기, 2번 빨간집 모기, 3번 우리집 모기. 다음 문제. 풀숲에서 앞다리를 모으고 곤충을 잡는 들판의 사냥꾼 곤충은 누구일까요? 1번 사마귀, 2번 메뚜기, 3번 무당벌레.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사마귀는 풀이나 나뭇잎 색깔과 비슷한 몸 색깔을 이용해 숨어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 잘 보이지 않게 숨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힌트는 두 글자. 마지막 문제. 나비는 알, 애벌레, 번데기, 어른, 곤충으로 자랍니다. 이렇게 모습이 크게 바뀌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이제 정답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강한 독침을 가지고 있어서 위험할 수 있는 말벌은 뭐죠, 박사님? 바로 장수말벌입니다. 맞습니다. 장수말벌은 말벌 가운데서도 몸집이 크고 힘이 센 곤충입니다. 주로 산림지역에 살면서 나비애벌레, 곤충, 꿀, 수액, 과일을 먹어요. 또 머리 옆에 있는 뺨 부분이 크고 넓은 모양이라서 다른 말벌보다 눈으로 구별하기도 해요. 장수말벌은 독침이 강해서 가까이 가거나 건드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 또 조심. 두 번째 문제예요. 집 주변 논이나 웅덩이에 많이 살고 주로 밤에 활동하는 모기가 있어요. 이 모기의 이름은 무엇이죠, 박사님? 정답은 빨간집 모기였죠. 맞아요. 빨간집 모기는 논이나 물웅덩이 주변에서 살고 밤에 활동하는 모기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곤충이죠. 맞아요. 지금까지 다 맞춘 친구들 있을까요? 세 번째 문제였어요. 풀숲에서 앞다리를 모으고 곤충을 잡는 들판의 사냥꾼은 누구일까요, 박사님? 정답은 1번 사마귀입니다. 사마귀는 긴 앞다리를 이용해 곤충을 잡아먹는 곤충 포식자예요. 파리나 모기, 바퀴벌레, 나비 같은 작은 곤충들이 지나가면 아주 빠르게 앞다리 움직여 잡아먹기도 한답니다. 맞아요. 숨바꼭질도 잘하는데 앞다리까지 휘두를 수 있다니 정말 최강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사마귀가 풀이나 나뭇잎 색깔과 비슷하게 몸을 숨기는 방법은? 정답은 위장술입니다. 사마귀는 몸 색깔이 초록색, 갈색, 풀잎 색깔과 비슷하게 풀이나 나뭇잎 사이에 숨어 있으면 볼 수 없어요. 이렇게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숨는 방법을 위장술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나비가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를 거쳐 어른이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정답은 바로 탈바꿈이에요. 나비는 알, 애벌레,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로 자라면서 모습이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나비처럼 크게 모습이 바뀌는 걸 완전 탈바꿈 곤충이라고 합니다. 애벌레였다가 번데기 속에서 몸이 변신을 하고 나중에는 날개를 가진 예쁜 나비가 됩니다. 오늘 퀴즈 잘 맞췄나요? 우리 주변의 작은 곤충들도 이렇게 흥미롭고 신기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무궁무진한 곤충의 세계로 이끌어주신 전혜성 박사님 감사합니다. 같은 자연 속에서 살지만 자연이라는 이만큼 우리 세계에 더 재밌고 신기하게 보여지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박사님.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동물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는 다음 화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